고구려의 옛 영광을 다시 새기며 통일을 염원하다. 세계평화연합 양창식 세계의장과 본부 임직원, 광역시도회장단을 포함한 우리 일행 22명은 중국 류순의 안중근 의사 유적지와 북한이 가까이 보이는 신의주 백두산, 그리고 고구려 유적지를 밟아보는 특별한 연수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항일 독립운동과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약 2200km의 긴 여정을 버스로 함께했다. 이 일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을 염원하는 결의의 시간이었다. 안의사 재판법원 문선명 총재 뜻 따라 보존. 첫째 날인 8월 25일 날씨는 화창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서 이륙해 오후 2시경 중국 요녕성 대련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도착하자마자 버스로 리순으로 이동해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었던 감옥과 사형 선고를 받았던 관동법원을 찾았다. 감옥에 들어서자 어두운 벽 안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역사의 무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이곳에서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과 어머니 박마리아의 가르침, 감옥에서의 생활, 그리고 마지막 유언까지 안 의사에 대한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도심 재개발로 헐릴 뻔한 관동법원이 문선명 총재님의 뜻에 따라 30여 년 전 세계일보를 통해 보존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더해주었다. 역사를 단지 기록으로만 남기지 않고 현장을 보존하여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석식 후 우리는 단둥으로 이동하여 월량도 호텔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월량도는 압록강 가운데 자리 잡은 섬이다. 북한의 신의주가 보이는 이 호텔은 그저 숙소의 공간이 아닌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실감나게 해주는 장소였다. 둘째 날 아침 일행은 북한 땅이 보이는 강가로 나섰다. 상쾌한 공기 속에서 압록강은 차분하게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 내린 폭우로 강물은 탁해져 있었다.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신의주는 생기를 잃은 듯 낡은 공장들이 즐비했다. 북한의 현실을 눈앞에서 마주하자 가슴이 무거웠다. 신의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들은 훗날 통일의 비원을 담았던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침밥은 10층 식당에서 먹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 땅은 아름다운 금수광산의 풍경일 수만은 없었다. 분단된 민족의 아픔이 얽히고 설킨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통일의 절박함과 간절한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무겁게 하루를 출발했다. 이어서 압록강변 선착장에서 보트를 나눠 타고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엿보았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주민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아이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사는 듯이 보였지만 그 너머에는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하며 통일을 기다리는 기약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을 터이다.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다. 보트 위에서 동강이 난 다리가 보였다. 이 다리는 중국과 북한을 잇는 교량이었지만 6.25 전쟁 때 파괴되었다고 했다. 동강난 다리는 마치 두 민족의 단절을 상징하는 듯 했다. 이 다리를 통해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되새겨보았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차창 밖으로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 위화도를 볼 수 있었다. 북한 신의주시에 편입돼 있다는 위화도는 건물들이 흉물스러웠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 큰 홍수가 나서 2층짜리 집들이 잠겼다고 가이드가 전했다. 지금은 건물 모두를 새롭게 짓기 위해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중국에서 위화도의 재건을 돕기로 했다고 하나 폐허가 되어버린 위화도의 모습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 일행은 다시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이 국내성 도읍지로 삼았던 길림성 지안시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고구려의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한 제19대 광개토대왕 비화릉, 그리고 제20대 장수왕릉 등을 둘러보았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얼마나 강성한 국가였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남북 통일을 이루어 옛 고구려처럼 강한 나라를 만들자며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이도백화로 향했다. 그곳에서 중식을 마친 뒤 백두산에 오르기 위해 북파 코스로 안내되었다. 북파는 지프차를 타고 백두산 천문봉까지 오르는 수월한 코스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맑고 깨끗한 하늘 아래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를 바라보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양창식 의장이 작성한 결의문을 정효연 청년 직원이 외칠 때 우리도 주먹을 불끈 쥐면서 따라 외쳤다. 탐방 중 가장 가슴이 벅찬 순간이었다. 천지는 날씨 변화가 심해 볼 수 없는 날이 더 많다고 한다. 우리는 청명한 날씨 속에서 천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천운이라는 생각을 나누며 천지의 풍광을 카메라와 가슴에 담았다. 서로의 눈빛은 통일의 비원으로 형형하게 빛났다. 천지서 통일 의지 뼛속까지 새겨넣어
넷째 날은 백두산을 서파로 올랐다. 서파 등반은 도전적인 여정이었다. 1442개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해 등줄기에 땀이 나고 다리는 아팠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격려하며 걸었다. 이날도 날씨가 화창하여 백두산 천지의 아름다움은 여지없이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천지의 맑고 푸른 물빛과 웅장한 자연경관이 전날에 이어 연이어 펼쳐져 그 위엄을 마음껏 만끽했다. 이 순간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염원이 더욱더 연단되는 시간이었다. 우리 일행은 이번 연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안중근 의사의 항일 정신과 옛 고구려의 영광을 깊이 되새겼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에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며 통일의 의지를 뼛속까지 새겨넣었다. 그리고 짧지만 알찬 여정 속에서 민족 통일의 꿈이 현실되는 그날까지 혼신을 다해 힘을 쏟겠다는 결의와 각오를 다졌다.